자, 지지율 1위 문재인 때리기 계속된다고 했는데요. 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두 사람이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진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진짜로 포옹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요. 자, 구창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이럴 만한 사정이 있을 정도로 박원순 시장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네. 박 시장은 어제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 시장의 그 지지율이 워낙 높지 않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데 당내에서 박 시장보다 지금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 정선 앞서 나가고 있는 문재인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박원순 이재명 연대를 저렇게 호응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희 차장, 이건 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대선 후보 경선 가면 내가 이긴다. 지금 지지율이 잠깐 정체를 빚고 있지만 조정기고 앞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미 경선을 치러서 대선 후보를 결정했던 룰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주요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네. 앞으로 또 나를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수를 쓰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 룰대로만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런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정체된 이유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게 하는데 역할을 크게 했고 그 역할이 다 돼가니까 잠시 정체를 빚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이야기하겠다. 즉 확실한 공약을 걸고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보이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이 시장의 저 얘기는요. 네. 제가 작년 12월 19일 날 성남시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했던 얘기를 똑같이 리바이벌 한 건데요. 아, 직접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습니까? 성남 이제 시에 가서 이제 이재명 씨랑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지금 불리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당원들 중에 네. 문재인 의원을 좋아하는 그 당원들이 많고 또 현역 국회의원 중에 지난 2016년 4월 총선 공천 과정에 문재인 후보와 가까운 의원들이 많이 포진했기 때문에 네. 위아래로 이 친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돼 있는데 네. 과연 왜 그 변방의 장수인 당신이 그 경선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나는 국민적 지지를 높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국민 누구나 당원과 차별화됨 없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라면 나는 그걸 국민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국민 지지율이 높다라는 어떤 이제 새로운 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당 체제로 네. 대선이 치러진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유리하겠죠. 근데 아까 개헌 논의의 문건에서 보듯이 가장 더불어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반기문 안철수가 제3지대에서 연대했을 경우에 그 시너지 때문에 실제 기존의 구도가 많이 흔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개혁보수신당과 국민의당의 반기문 안철수 연대만큼 시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박원순 시장과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나머지 야권 주자들이 문재인 대표와 더욱더 각축을 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지합이 현재 전체 합쳐보면 45% 정도 되는데 그 시너지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됐을 때 그 나머지 지지율을 모두 다 합판되려면 더욱더 강력한 당내의 대권 경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이 보다 더 분발해야 되는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손학규 지사가 자꾸 글쎄 문재인 전 대표가 원래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자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 충남지사가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좀 강력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나 손학규 전 대표에게 한 이야기인데 정치 일선에서 은퇴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죠. 그 당시에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과 함께 이제 회력을 합치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명분 없는 이합집산이 거듭된다면 정당 정치가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더 이상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원칙 훼손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안희정 지사의 이 손학규 전 대표를 향한 정계 은퇴 요구는요. 어떻게 보면 팀의 승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보면 제3지대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을 거냐. 이런 이합집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또 네.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그런데 왜 자꾸 제3지대에서 이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네. 이런 명분 없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들에게 안희정 개인의 어떤 대권 행보보다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더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돌직구는 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고 이두 번째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그 작용할 정도로 사실상 문재인을 위한 그 지도부가 아니냐라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손학규 대표를 비판하기 앞서서 당내에 있는 친문 지도부라든가 외연을 확장하고 있지 못한 문재인 전 대표의 지도부에 대해서 오히려 쓴소리라는 것이 더욱더 낫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은 좀 남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쟁을 해야 된 상대입니다만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서 뭔가 다른 구도가 짜지는 것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겠죠. 계속 이런 변화를 추적해 보겠습니다.